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오늘은 생동감 넘치는 그 넓은 초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인생 여행길 16번째 시간으로 기묘 편입니다. 기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봄에 그야말로 그 파란 초목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은 그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밖에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 어때요? 눈밭에서 한 두세 시간만 있으면 손발이 콩콩 얼어붙잖아요. 그런데 어린 새싹들이 저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파랗게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자연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참 신비스러우면서도 때로는 그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푸른 초원을, 날씨는 좀 쌀쌀하긴 한데 푸른 초원을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묘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가 기묘 일주에 들어가기 전에 일간 기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기묘 일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토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무인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크고 그 높은 그런 산을 의미한다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낮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명이, 이 식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전 옥답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토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비옥한 땅을 연상하게 되는데, 오늘 또 그 기토 일간에 대해서 제가 4글자로 한번 요약을 해 봤는데요. 기토하면 이제 맨 먼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비옥한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토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 자모속타다. 제가 4글자로 자모 속타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토 일간하면 비옥한 땅, 또 기토 일간하면 성향으로는 자모 속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이 4글자로 여러분 저와 같이 또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하면 어때요? 일간 기토들은 자기중심이 강하고 보수적이다. 기토 일간들이 생각보다 좀 성향이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모하면, 모라고 하는 것은 모성의 기질. 기토 일간들은 그 생명이 자라는데 무한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성의 기질이 있다. 모성이 하면은 어때요? 희생봉사지요. 희생봉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속하면은 일간 기토들이 이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속을 알 수 없다. 기토 일간들이 이 생각이 아주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을 모를 때가 많다. 기토 일간들이 의외로 비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토 일간들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토 일간들은 이렇게 성격이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타인의 간섭을 아주 싫어한다. 간섭을 아주 싫어합니다.
간목 일간들도 좀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목하고 기토. 간목하고 기토는 갑기합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간목하고 기토는 간섭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 모성의 기질이 강한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타인의 간섭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간 기토하면 기름진 땅, 그 다음에 자모 속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일간 6개를 우리가 줄여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간목일간 하면 인후자간이다. 을목하면 환생유소다. 일간병화는 대개 온주다. 대개 온구. 그 다음에 정화는 삼호다주다. 그 다음에 무토일간들은 신우리복이다. 리독이다. 신우리독. 그 다음에 기토일간은 자모속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반복이 되니까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토일간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일간 기토는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기토, 비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비자에다 습할 습자거든요. 그래서 기토일간들이 좀 무토에 비해서 낮은 평야가 많죠. 그래서 낮고 습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기에 아주 습한 기운을 포함하고 있어서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토일간들을 옥토다 그럽니다. 옥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토일간들은 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 어때요? 가색이라고 있죠. 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씨 뿌려서 걷어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토일간들은 어떤 그 곡물을 심어서 바로 그 걷어들이는 그런 땅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무토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생명이 자라는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는 역할을 한다면 기토는 이제 바로 기토 다음에는 가을이죠. 무기 다음이 경신이잖아요. 그래서 기토 일간들은 어떤 결실 쪽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무토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기토는 어떤 결과물 그쪽으로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일단은 같은 토지만 약간은 그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기토 일간들은 같은 가색생이지만 결과물에 더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오상으로는 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신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신이라는 건 믿을 신자지요. 그래서 일간 토들은 신용과 믿음을 아주 중요시한다. 신용과 믿음. 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신용과 믿음 속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토일간으로 태어났다면 본인도 신용과 믿음을 중요시하지만 또 상대방도 신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꺼린다. 그래서 오상으로는 우리가 신에 해당된다. 신. 마지막으로 기토일간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를 전원토라고 하는데요.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땅. 그래서 이제 이런 평야나가
뭐 고원 이렇게 넓은 땅을 우리가 기토에 비유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토 일간의 성향으로는 어때요? 자모 속타다. 제가 이거를 풀어서 쓰지 않는 이유는 좀 잔인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생각이 안 날 때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이다. 모성의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타인의 간섭을 아주 싫어한다. 자모속타다. 일간 기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기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봄의 기운이죠.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넓은 땅, 문전옥답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묘하면 우리가 이제 넓은 초원을 떠올릴 수 있겠죠. 초원, 넓은 초원. 요즘 같으면 어때요? 요즘에는 보리 재배를 많이 안 하는데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 재배를 많이 했거든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씨를 뿌리면은 새싹이 나와가지고 겨우 내내 파란 새싹들이 이렇게 눈 속에 묻혀 있다가 봄 되면 다시 성장을 하는 그런 식물인데, 이제 봄이 되면 어때요? 서리빨이 올라와서 보리가 이렇게 공중으로 붕 떠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리밥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시골에서 보리 밟는 그런 봉사도 많이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보리밭. 글쎄요,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문 광경이죠. 보리밭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기토는 넓은 평야고 또 묘는 또 토끼지요. 그래서 들판에서 뛰어노는 토끼를 또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묘일주들의 좀 활발하게 뛰어노는 토끼 모습을 연상해 보면 좀 왠지 좀 활동적이고 분주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기묘일주에 대해서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묘일주는 십성으로는 일간을 극하고 목국토,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평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인데, 이게 기묘일주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평관에 해당됩니다. 평관이라고 하는 것 어때요? 명예체면을, 관이라는 것은 명예체면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이라는 건 또 직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평관이라는 것은 과단성, 끊고 맺는 게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묘일주는 약간 이런 평관을 두고 있지만 성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기묘일주는 넓은 초원의 초원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아주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왠지 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묘일주들은 일지에 관을 뒀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화하고 다정다감하다. 그래서 기묘일주들은 이렇게 딱딱한 면보다는 의외로 또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인일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죠. 무인일주는 어때요? 그야말로 어떤 덕장의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장수의 기질. 근데 같은 십성으로 이렇게 평관이지만 기묘는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행상으로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럴 때 바로 이제 여러분이 12운성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사주 감정을 할 때 오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십성으로 할 것인지 또 이제 이렇게 좀 12운성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조금씩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려면은 12운성을 따져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는 12운성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생에 해당된다고 했죠. 생. 어떤 이게 생이란 거는, 탄생. 그 생동감이 넘치죠. 근데 김효인은 어때요? 똑같은 편관인데도 김효는 병지에 해당됩니다. 병. 좀 성향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 같은 편관인데 12운성으로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병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제 전성기 지나서 약간 이렇게 시드는 상태를 말하죠. 정반대의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효일주들은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병약할 수도 있고 또 병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2신살로는 역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좀 분주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반대죠. 생과 병은 좀 반대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12운성으로 한번 이렇게 감정을 해보면 성향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효일지는 일지 편관을 뒀지만 어쨌든 성향은 좀 부드러운 면도 있다. 헷갈리나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꾸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우리가 이제 남명과 여명이 좀 다르죠. 남명은 자식에 해당되고 관은 자식이잖아요. 여명은 어때요? 남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남자의 경우는 편관 자식을 뒀다는 건 자식이 어때요? 좀 성향 자체가 올바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정도 법도를 중요시하는 자식을 둔다. 그 다음에 여명에는 남편이 어때요?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지지에 남편이 고든 성정이 고든 그런 남편을 얻게 된다. 그런데 보다시피 어때요? 이 지지에서 일간으로 이렇게 목국토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약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성향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김효일주는 성향이 딱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때 그 사주 구성에 따라서 약간 다른 성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김효일지는 남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와 있죠. 원래는 남명의 경우에는 지지에 재가 와야 되는데 관이 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어때요? 남명의 경우에는 어떤 와이프보다는 어때요? 자식 사랑이 더 남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재생관은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남자의 경우는 처가 자식한테 생을 해주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남명의 경우에는 처보다는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 요즘에도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죠. 요즘 애들 보면은 엄마보다는 아빠를 좋아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게 남편에 해당되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 덕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효일지는 관이지만 의외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자상한 남편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지로부터 극을 당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김효일주는 병지에 해당됩니다. 병지. 병에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12운성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12운성은 12단계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가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12운성은 첫 번째 생육대, 성장기를 거쳐서 두 번째 로광세, 전성기를 거쳐서 세 번째 병사묘, 쇠퇴기를 거쳐서 네 번째 절퇴양, 침체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돌고 도는 게 12운성이다. 그래서 이게 침체기라고 하는 건 준비기간이다. 절 끊어지고 다시 잉태하고 뱃속에서 이게 자라고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생육대로 가겠죠. 이렇게 12운성은 12단계로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을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2운성에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 가지만 여러분이 6가지 중에서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간, 음간. 그래서 12운성으로 양간이 생일 때는 음간은 생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양간이 욕일 때는 음간은 욕보면 병난다. 병나면 욕변다. 욕병.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양간이 돼지일 때는 음간은 새. 축구선수의 대세.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묘. 그래서 12운성으로 양간이 묘일 때는 음간은 양지가 된다고 그랬죠.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것은 묘다. 요 네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록, 왕, 절퇴 요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양간이 록이면 음간은 왕이고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 좀 후에 이제 이렇게 기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 이제 조금 익숙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록을 중심으로 이제 로광세, 병사묘, 절퇴양, 생육대 이렇게 찾았죠. 그런데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제 양간이 병화다.
병화일 때는 어때요? 병화를 여러분이 가만히, 이 병은 이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병을 중심으로 나하고 같은 것, 동일한 것은 로강세라고 그랬죠? 동일한 거는, 그래서 사오미는 로광세. 그 다음에 충하는 것은 반대로 절태양이 됩니다. 그래서 병하고 충하는 것은 해자축이잖아요. 병의 반대는 해자축이잖아요. 그래서 사해충, 자오충, 충미충 이렇게 충하는 것은 절태양이다. 그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양간이 나왔을 때는 병화일 때는 나하고 같은 계절, 여름은 로광세다. 그 다음에 나하고 충하는 계절, 여름에 반대 충하는 것은 해자축이잖아요. 그러면 절태양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전생이라고 합니다. 전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보다 전 계절, 여름의 전 계절은 뭐예요? 봄이잖아요. 봄. 그래서 전생, 생일 때는 생욕대를 말한다. 그 다음에 후병, 이거 눈치채셨죠? 후병은 나의 다음 계절을, 그러니까 병화의 다음 계절은 가을이죠. 병은 여름이니까 가을은 후병. 그래서 병사묘. 오히려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숙해지면은 이제 상상으로도 여러분이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같은 계절은 생욕대, 반대 계절은 같은 계절은 로광세, 반대 계절은 절태양. 그 다음에 전생, 전 계절은 생욕대, 후병, 다음 계절은 병사묘. 오히려 헷갈릴지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십윤성을 구별해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묘는 기토는 정화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간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정화의 양은 병화잖아요. 그래서 병묘를 찾아보면은 병화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하고 같은 사오미는 어때요? 로광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묘는 어때요? 봄, 그러니까 봄이니까 여름 전의 계절이죠. 그러면 전생이라고 했잖아요. 생. 그래서 생욕대가 되죠. 생욕대. 그래서 인묘지는 생욕대인데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가는 욕하면 병이라고 했죠. 욕 보면 병 난다. 그래서 이게 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찾아보면은 병화의 록은 사죠. 사부터 묘까지 가보면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지가 되죠. 욕지. 그 다음에 욕지는 음가는 욕 보면 병난다. 병지가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점점점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묘일주들은 병지에 해당되는데요. 일지에 이렇게 병을 준 사람들은 우선은 글자 그대로 병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묘일주들은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묘를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목극토에서 일간이 이 극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기토는 토는 뭐예요? 위 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묘일주들은 목극토 하면은 위가 이렇게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극하고 들어가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위가 나빠지면 어때요?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 먹고 체하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게 위가 나좋으면 두통이 또 나타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묘일주들은 항시 음식물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어지간하면 자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안 좋은 기관이 이제 점점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몸 중에서,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부위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기왕성한 젊었을 때부터 그 약한 기운을 보호를 해줘야 나중에는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암에 걸린다 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위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기묘일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젊었을 때라도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이렇게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거를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고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오행상으로 기묘일주들은 위가 항시 안 좋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기묘일주들은 일단 이렇게 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몸이 약할 수 있다. 또 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2신살로는 역마 성향이라고 그랬죠. 역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묘일주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묘일주들은 이제 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가보다는 의외로 이제 조직 생활이 더 어울린데요. 조직 생활적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직업, 영업직이라 할지, 또 아니면 뭐 어때요? 요즘에는 그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거는 움직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나 영업직이 더 어울린다. 그러면 업상 대체로 어때요? 이렇게 몸 아픈 것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일주들은 위에 뭐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의외로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위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인데요. 기묘일주들은 지장간에 자기 기운만 들겠죠. 이렇게 보통 이제 왕지들은 자기 기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묘에 자기 기운 을, 그 다음에 갑, 그래서 자기 기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묘목을 보면은 관성이라고 해서 토목 관성. 그 다음에 기토가 을목을 보면 이것도 평관 관성. 기토가 간목을 보면 정관, 이것도 관성. 그래서 기묘일주들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똑같이 관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엄청 이렇게 딱딱한 사람 같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묘일주들은 봄의 어떤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의외로 부드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관성 을목이 이 묘를 보면 어때요? 12운성으로 록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묘일주들은 어쨌든 관이 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곱고 고든 성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간목이 묘를 보면 어때요? 12운성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이렇게
관이 로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업 쪽보다는 조직 생활에 훨씬 유리하다. 그 육친으로 보면은 남명옥에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관이 로광으로 들어있다는 건 자식이 그 정도를 가는 그런 자식일 뿐만 아니라 자식이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그런 자식을 둔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 해당되죠. 관이 이렇게 로광으로 들어있다는 건 남편이 아주 직장에서도 또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남편을 두게 되고, 직장에서도 고위직까지 갈 수 있겠죠. 집에서도 어떤 그야말로 성실하고 아주 정직한 그런 남편을 얻게 된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건강은 항시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기묘일주의 특성으로는 어때요? 기묘일주들은 의외로 온화하고 다정다감하다. 그 다음에 기묘일주들은 두 번째로 항시 분주한 사람이다.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묘일주들은 호불호가 분명하다. 성향은 좀 부드러우면서도 끊고 맺는 게 아주 정확한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묘일주들은 좀 성격이 예민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극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묘일주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다정다감하면서 항시 분주한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또 호불호는 또 분명하다. 또 일간을 극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예민한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굳이 암기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주론 할 때는 일간과 지지의 그 성향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힘도 들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거의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 명리가 그야말로 위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이렇게 터득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만큼 어려운 학문이고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 다음에 참고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기토일간이 봄철, 임묘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묘는 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봄철의 기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토일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내 땅이 진짜 그야말로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진짜 근사한 나무 한 그루 자라주면 기토는 아주 좋아하겠죠. 그런데 기토는 이렇게 문전옥답인데 만약에 너무 많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어때요? 오히려 목극도 당해서
땅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기토일간들은 그야말로 멋진 나무 한 그루 자라주는 게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일간 기토들은 간목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그 문제녹답에 곡식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기토일가들은 간목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간목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될 게 갑기합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간목이 와도 합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잘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 기토일간이요 갑인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인월. 그러면 갑기합에서 이 간목이 토로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토가 당하겠죠. 그래서 갑기합 우리가 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합파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합파. 완전히 내 기운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운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간목이 없어지고 토로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인일주가 과연 기토하고 합한다고 해서 토가 될까요? 우리가 이게 합한다는 의미는요, 극히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합파가 돼야 되는데, 합하고 합파는 다르죠.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합만 하고 있는 것이고, 합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운으로 바뀌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이 나오다 보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조바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합파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합파가 될 때는 어때요? 그 일간이 어떤 다른 기운으로 우리가 이제 그 종을 한다고 그러죠. 종에 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파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 조그만 뿌리만 있어도 합파는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인대신에 신이 오면 어떨까요? 갑신. 이럴 때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합파의 가능성도 느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절처봉생이라고 하거든요. 요 신 중에는 경인무라고 하는 임수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 임수는 어때요? 수생목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절이 돼 있어도 합파하기는 어렵다. 특히 양간들은 합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합의 의미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명리한 사람들이 다 그 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합의 의미는 크지 않다. 거의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고 사주 구성을 봐도 합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기합이 있어도 이거는 그냥 오행 그대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운에서 올 때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간목이 있는데 운에서 이제 이렇게 기토가 오잖아요. 그래서 운에서 오는 기운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목을 이 합파는 되지 않지만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이 갑의 역할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성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건 또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갑기합을 해도 합파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간목이 이 기토를 좋아한다 해도 거의 짝사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단은 기토는 간목을 좋아한다. 두 번째, 기토는 병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태양이 있어야 이렇게 생기가 돌게 되고 생명이 자라게 되죠. 만약에 땅속에 있는 새싹들이 태양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예, 태양이 어느 정도 적정한 이제 온도를 유지해줘야 싹이 쭈삣쭈삣 올라갑니다. 참 신비스럽죠. 그래서 병화를 아주 좋아하는데 정화는 어떠냐? 인월이면 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화도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정화가 너무 강하면 새싹이 타서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토지만 무토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는 이게 겁재에 해당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행상으로는 기토가 왜 필요하냐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작은 땅이죠. 그래서 큰 물이 오면 이렇게 휩쓸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큰 물이 왔을 때는 어때요? 토가 제방을 막아서 이렇게 우선은 기토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봄철 기토는 간목평화 무토가 우선적으로 이런 기운들이 필요하다. 사주 구성을 봤는데 이런 기운들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일단은 그 사람들은 사주 구성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푸른 초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인, 기묘, 경진 일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